네, 강풍 때문에 진화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박재성 교수와 함께 산불 관련해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요. 네. 지금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바람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바람이 결국 산불이 어느 정도까지 가고 피해를 어느 정도까지 키울 것인가를 좌우하는 가장 가변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바람에 의해 가지고 산불의 확산세라든지 확산 속도 또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즉 헬기의 운행 그런 여건들도 이제 좌우가 되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동해안 산불이다라고 하면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양간지풍이다 얘기를 많이 듣게 되지 않습니까? 네. 양양하고 간성 사이에 부는 바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양간지풍인데 이번에는 이제 울진 삼척도이다 보니까 양간지풍 그 바람 주 지역보다는 약간 아래쪽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편서풍이라고 그러죠. 이 네. 편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어가면서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건조한 북서풍이 됩니다. 이 북서풍이 굉장히 강하게 불면서 이게 결국 산불을 키우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데 동해안 지역에 가게 되면 낮에는 주로 이제 해풍이 듭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불고 야간에는 주로 이제 육풍이 불고 그러니까 바람이 계속적으로 이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북서풍과 이런 또 바람들이 서로 맞닥뜨리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돌풍이라든지 해오리 바람이 일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런 것들이 이제 산불에서의 굉장히 심한 비화를 일으키면서 이제 화재를 또한 확산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또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바람이 얼만큼 빨리 잦아드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산불을 얼마나 빨리 진화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불은 뭐 해마다 이제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번에 산불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발생한 산불 중에 역대 최대가 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와요. 이런 이유는 어디 있나요? 네, 지금까지 가장 피해가 컸던 산불은 2000년도에 발생했던 동해안 산불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성 산불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게 되는데 2000년 4월에 발생해가지고 9일간 이제 탔습니다. 그때 약 23,800헥타르 정도가 탔는데 이번에는 지금까지 오늘까지 지금 현재까지는 약 8,600헥타르 정도가 이제 소실이 이제 산불에 의해서 이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뭐 앵커님도 그렇고 시청자분께서도 이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감이 안 오실 텐데 그렇죠. 8,600헥타르다라고 하게 되면은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30배. 아이고. 예. 그리고 축구장을 약 한 9,000개 정도를 이제 태운 그 정도의 이제 면적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산불이 굉장히 피해 규모가 커지고 어쩌면 최대 규모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산불을 키우게 되는 가장 큰 요소는 크게 4가지 요소로 구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첫 번째가 좀 전에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제 바람입니다. 결국 바람이 얼마만큼 강하게 부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결국은 화재의 그 산불의 확산 속도나 확산세가 이제 좌우가 되게 되는 것이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헬기라든지 그 대응 능력의 그 제한하는 그런 부분도 좌우가 되기 때문에 바람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이고요. 또한 건조한 날씨입니다. 예, 이번에도 굉장히 몇 달 전서부터 굉장히 이제 비가 안 오고 특히 동해안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계속적으로 내려져 있었던 것이었죠. 또한 동해안은 태백산맥이라고 하는 산이 굉장히 험하지 않습니까? 경사가 심하게 되는 곳이죠. 산불은 경사가 심한 지역에서 굉장히 빠르게 확산하는, 즉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굉장히 빠르게 확산하는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동해안 산불이 발생하면 항상 얘기하는 것이 침엽수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나무 같은 거를 이제 침엽수림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침엽수림이 이제 동해안에 이제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바닷바람 해풍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침엽수림을 심게 되는 것인데 이 침엽수림이 소나무 같은 경우는 안에 송진이나 기름 같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불에 굉장히 잘 타고요. 한번 불이 붙게 되면 끄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화력수보다 굉장히 불에 약한 것이 침엽수림인데 우리 동해안에는 거의 대부분이 침엽수림이 많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큰 4가지 요소가 이번 산불에서도 다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대형 산불, 엄청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지금 위험 요인을 갖추고 있다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일어난 산불 중에 지금 강릉 산불하고 지금 울진 산불하고 이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지금 꼽고 있는데 그 외에도 지금 뭐 여기 지역마다 크고 작은 산불이 계속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진화는 쉽진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용할 수 있는 소방력 그리고 산불 진화 헬기라고 하는 것은 딱 정해져 있고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에 지금
산림청이라든지 소방청에서도 어느 부분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가 상당히 난감합니다. 특히 가장 흔하게 하는 얘기가 뭐 주부를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현재같이 다발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화재가 확산된 거에서는 주불이 어딘가라고 판단하는 것도 어렵고 우리가 화선이 어딘가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불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바람이 부는 가장 머리 부분을 우리가 주불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결국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 같은 경우도 아래쪽에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화재가 확산이 되다가 지금 바람의 방향을 바뀌어가지고 북쪽에서 다시 남쪽, 울진 원전 쪽으로 다시 화재가 확산이 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바람이 계속적으로 순간순간 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주불을 판단하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울진이나 삼척이나 강릉, 옥계나 이런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서 화재가 발생을 했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위험시설, 뭐 가스 취급소라든지 주유소라든지 발전소라든지 뭐 LNG 뭐 생산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위험시설, 중요시설을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방어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민가, 인명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주거지역으로 화재가 확산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면 뭐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서 거기 화재에 대응을 하게 되면 늦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화재 확산방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화재가 어느 쪽으로 확산될 것인가 특히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그런 어떤 그 주거지역으로 화재가 확산될 수 있는 건가를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쪽에다가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번 산불이 발생을 하면서 국가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이 됐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 소방 동원령이 발령된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조치들이 좀 달라지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소방 동원령이라고 하는 것은 2호, 2호, 3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호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당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소방력의 5%까지 동원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타 지역에 있는 소방력을 동원할 수가 있는 거죠. 2호라고 하는 것은 당번 소방력의 10%까지, 3호라고 하는 것은 20%까지 이제 동원을 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그 지금 현재 산불은 경상북도하고 강원도 지역에서 발생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지역적인 대응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전국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용할 수 있는 소방력이라든지 뭐 산불, 산림청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장비를 모든 장비를 동원을 해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그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이제 날이 밝고서 헬기, 소방 헬기 70여 대가 투입이 됐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산불을 잡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규모의 헬기가 투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산불을 못 잡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뭐 앵커님께서 지금 소방 헬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보면서 일부 소방 헬기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산림청의 산불 진화 헬기가 정확한 이제 표현이 되겠고요. 결국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런 헬기를 통해서 산불을 진화할 수 있는 능력보다 산불의 확산세가 더 세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불을 잡을 때 특히 이제 야간하고 주간으로 이제 구분을 시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주간에 가장 큰 주불을 잡을 때 가장 동원할 수 있는 소방 장비가 헬기입니다. 그런데 헬기는 굉장히 많은 제약 요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제약 요건이 바람입니다. 보통 우리가 초속 10m 이상의 바람이 불면 헬기를 운행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형 산불은 대부분이 강한 바람이 불 때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가 또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보게 되면 순간 초속 풍속이 25m 이상의 풍속을 보이고 있다든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진화할 수 있는 능력보다 화재 확산세, 거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바람, 이런 것들이 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결국 바람이 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런 산불 헬기라든지 진화 능력을 저하시키는 그러한 요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일 것 같아요. 이제는 해가 이제 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헬기는 투입을 못 한단 말이죠. 그러면 불을 잡는데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산불을 진화하는 것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시킵니다. 이제 공중 진화하고 이제 지상 진화로 이제 구분을 시키게 되는 것인데 야간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공중 진화는 이제 못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지상 진화를만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산불을 진화할 수 있는 능력이 주간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간에는 헬기라고 하는 산불을 진압하는 대응 능력하고
지상 그 진화가 같이, 그러니까 공중 진화와 지상 진화가 같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야간에는 이제 지상 진화만을 갖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지상 진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특수 산불 진화 전문대라든지 아니면 소방이라든지 군경찰이라든지 이런 어떤 지상을 통해서만 이제 진화를 하게 되는데 주로 소화 장비, 이게 소규모 소화 장비라든지 아니면 소형 펌프 기계차라든지를 통해서 이제 진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 우리가 이제 예전에 동해안 산불을 겪으면서 이제 산불 진화되든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보강을 했습니다. 네. 근데 야간에 이분들이 투입돼서 진화할 수 있는 지역에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이분들이 팀을 이뤄서 진화를 하지만은 이분들이 갖고 있는 장비를 갖고서는 진화할 수 있는 이 면적 자체가 굉장히 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에 우리가 아무리 그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인력이나 장비를 동원한다 하더라도 그 이런 산불의 주부를 잡는 것은 어렵고요. 결국 이제 낮에 진압을 이제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야간에는 어떻게 이제 있는 인력들 이런 능력들을 다 발휘한다고 해도 네. 이런 번지는 산불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이제 야간에는 이제 좀 방어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민가라든지 아니면 위험시설 쪽으로 화재가 번지는 것을 이렇게 최대한 방어하는 형태로 하고 날이 밝아가지고 헬기를 동원할 수가 있을 때 이제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화를 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제 문제가 이 강릉 이제 울진 산불 때문에 네. 이제 원전이라든지 LNG 기지가 지금 위협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시설들에는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해놓나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원전이라든지 LNG 생산 시설 같은 경우 뭐 자체적인 뭐 소방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제 물분무 소화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탱크나 이런 위험 시설로 이제 화염이 왔었을 때 뭐 냉각, 질식 소화도 이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LNG 시설이나 원전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산불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한다. 즉 방어선을 철저하게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우리 이제 중앙 119 구조대가 갖고 있는 대형 그 펌프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형 그 소화 펌프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약 한 1분에 7만 3천 리터 정도의 소화수를 약 130m 정도까지 품을 수가 이 소화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원전이나 이런 중요시설, 위험시설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무엇보다 이제 인명 피해를 줄이는 게 가장 급선무잖아요. 그렇습니다. 전문가로서 이에 대한 또 조언을 좀 하나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산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는 신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좌우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재산 피해도 줄여야 되지만 인명 피해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좀 선제적으로 그런 쪽을 이제 방어할 수가 있는 네. 그런 보다 적극적인 대응 태세를 갖춰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주민들 같은 경우도 약간의 위험만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당국에서 대피에 대한 명령을 하게 되게 되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빨리 안전한 장소로 대피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무엇보다 이 불길이 어서 빨리 좀 잡히기를 좀 희망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숭실사이버대학교 박 교수님 연결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